자, 제목은 성기사요입니다. 성기사요. 그림이 아주 예쁘죠? 뭔가 양키 센스. 이게 투명 드래곤인가봐. 투명 드래곤도 있고. 타이틀 그림이 되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원고에 들어가면은 안 읽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라? 여보, 혹시 내 가방 못 봤어? 현관에 있나 봐봐요. 그리고 오늘 일찍 오셔야 돼요. 그게 오늘 무슨 날이었나? 뭐? 무슨 날? 오늘 데이지 생일이잖아. 그게 오늘이었나? 매직빵님 아니에요? 왠지 닮았는데? 뼈뼈. 아빠도 데이지 사랑해요. 올 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뼈뼈. 그럼 다녀올게. 뼈뼈. 다녀오세요. 일단 케이크랑 선물이랑 또 우리 여보야 선물도 하나 사야지. 아 맞다, 내 이번 달 용돈이 아마. 누구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배웠네요 아빠를. 헐. 슬라임 죽였고 이번 임무 끝. 이게 프롤로그야. 이거야 이게. 괜찮은데? 자, 가정이 있는 슬라임을 죽였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삐! 왔어? 삐! 편지가 왔어. 아들아, 네가 조셉과 나가 수련한 지 벌써 석 달이구나. 와, 그림 너무 좋아요. 나는 아직 왕명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는 다 받았다. 이제 충분히 준비됐다 생각하니 저주받은 땅으로 가라. 가서 마녀를 찾아 처단해라. 그럼 왕가의 종자로 보내주겠다. 아버지한테 퀘스트를 받았네요. 저주의 땅 지도는 편지와 함께 동봉한다. 아트성 영주 줄리 롤레이. 영주의 아들인데 그 무사수행을 지금 시켰고, 이 퀘스트에 성공을 하면 이제 왕가의 종자, 기사의 시종이잖아요 종자가. 그걸로 이제 보내준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도련님. 조셉경. 도련님 어디 계신가 했더니 말없이 또. 조셉, 그것보다 엄마가 있잖아. 그 뭐냐, 일단 편지 좀 보여주시죠. 가자 응? 안 됩니다. 뭐엥? 뭔가 이상합니다. 마녀 사냥이란 엄청난 걸 도련님 보고 하라니. 왜 안 되는데? 성으로 돌아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도련님, 저주의 땅은 악당과 괴물들이 득실거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녀는 저나 영주님 수준이라도 힘든 상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셉경이 나랑 동행하는 거잖아. 그동안 조셉이랑 같이 수행해서 나도 많이 강해졌고. 조셉 이거는 통일을 해줘야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강해지셨다니 눈물이 다 나는군요. 그럼 제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내신다면 같이 가는 걸로 하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자, 스승과 제자의 싸움이네요. 배웠는데 어느새 뒤에가 있어. 느려. 노인 공격. 어딜 맞은 거죠? 아구창을 맞은 것 같은데. 피가 맞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밀린 거예요? 데미지 넉백이 엄청나네. 킥! 죄송합니다 도련님, 이게 현실입니다. 상대가 안 되네요. 배를 찔렀어요. 미안해요 조셉경. 하지만 도련님 어째서. 꼭 가고 싶어요. 아니, 죽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보통 죽이진 않지 않아? 재밌네. 다음 편이 보고 싶네. 그림 정말 예쁘다. 무슨 약간 그런 거 같잖아요. 약간 인디게임 보는 거 같지 않아? 얘네가 움직이면 이 게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뭐 내용 면에서는 뭐 제가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근데 가독성 면에서는 수정할 부분이 엄청 많네요. 가독성 위주의 첨삭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페이지 형식을 버려라. 페이지 형식은 이제 실리는 데가 없다. 그리고 말풍선을 키워라. 맨날 하는 말이야. 맨날 하는 말. 한번 만들어 보죠. 이쯤 되면은 이제 이거는 감안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옮겨 보자고. 짠. 얼마나 예쁩니까? 자, 하나씩 오려서 보내자고요. 예뻐. 그림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아 진짜. 페이지로 작업을 하되 결과물은 스크롤로 재편집을 한다. 이거는 그냥 이제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아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 자체는 페이지가 익숙하면 페이지로 하는 게 좋죠. 그냥 작업 자체는 내가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요런 말풍선은 이 정도까지는 키워야지 글씨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붙은 말풍선은
글자가 오른쪽 정렬이죠. 이런 말풍선들 있잖아요. 이런 말풍선도 훨씬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칸에 걸쳐 있는 게 예뻐. 요렇게 작업하실 때 말풍선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풍선 레이어는 따로 분리를 해놔. 이렇게 되면 훨씬 잘 보이죠. 칸이 이렇게 있으면 아예 칸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붙이거나, 깔끔하게 붙이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말풍선을 쓸 거다라고 하면은 이 스크롤 형식에서는 칸 밖으로 약간 걸쳐 있는 게 덜 답답해요. 보기가 좋아요. 키우고 이렇게 걸쳐 있고, 키우고 이렇게 걸쳐 있고, 그러면은 이제 보기가 좋죠. 보세요. 훨씬 가독성이 좋아졌죠. 편지지 느낌을 낸 건 되게 잘했거든요. 이게 아빠 편지잖아. 그래서 편지지 느낌을 낸 건 잘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 이 편지지 안쪽과 바깥쪽 색을 바꾸는 게 낫죠. 이 색을 이걸 안으로 넣고 이걸 테두리 바깥으로 줘야지. 이렇게 아버지의 편지를 대사 폰트와 다르게 한 건 되게 좋아요. 잘하셨어요. 지금 인물 외곽선이 되게 두꺼운 게 이 만화의 특징이거든요. 그 작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들고 싶지는 않은데 한 70% 정도로 줄여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외곽선의 굵기를, 이게 너무 조금 덥다는 느낌이 들거든. 조금만 줄여볼게요. 난 이게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이 말풍선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되면 한 이 정도? 한 요 정도가 이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조금 덥거든, 너무 두꺼우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작화가 진짜 좋아. 이 테두리 약간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아빠 편지 내용이라서 이 테두리를 살리면서 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근데 덥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은 약간 그라데이션을 줘도 되겠네요. 흰색에서 갑자기 너무 뚝 끊기게 가잖아. 이렇게 가도 되고, 이 편지지 배경하고 여기하고 색깔이 똑같아서 너무 안 보여. 이거는 바꿔줘야지 아예. 이렇게 채워도 될 것 같아. 한 50%씩 더 키워야 된다, 모바일에서 보이려면. 오케이. 이 크기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로 키우시고 여기까지 빼주고 되고, 이런 것들을 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지 끝날 때는 다시 그라데이션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더 편지 느낌을 내고 싶으면 여기를 스타일리시하니까 그림 여기를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세요. 정리하자면 스크롤로 편집을 하셔야 되고, 말풍선을 더 키우시고, 칸 두께, 말풍선 두께를 조금 줄여보는 걸 권하고, 아주 그림이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자, 끝! 다음 거 볼게요. 국내 힙합 처돌이라 디플로우님이 수장으로 계신 VMC 컴필레이션 앨범 중 한 곡인 타란티노라는 곡을 웹툰으로 작업했던 작품입니다. 오, 디플로우라면은 만화계, 아니 힙합계 주펄 아니에요? 디플로우님? 자, 어디 한번 보죠. 와,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그 타란티노 영화 느낌이 나네 진짜. 데스프루프 맞아. 두둥, 뭔가 파묻었어. 꿈틀, 살아있는 생매장이야. 충혈된 눈과 이빨. 자, 마지막 일격을 또 가하네요. 퍽퍽퍽. 자,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을지로 쪽으로 가고 있고, 타란티노 Created by Gary. 여러분들 지금 몇 시인데, 시간이 몇 시인데 다들 들어가려 하십니까? 저 안 취했습니다. 아니 오빠 잠시만 가만히 있어봐 좀. 형, 정신 차리고 얼른 타. 에이, 저 새끼 결국 불렀네. 아이, 나 진짜 괜찮다고. 야, 티나야, 어디가? 오빠가 오늘 기분 좋다고 너무 마셔대서요. 매번 죄송해요, 천규씨. 아이, 뭐 한두 번인가요?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에이, 씨부레, 짐승 다룹니까? 살살해요 좀. 술 꼬른 친구를 이제 픽업하러 왔나봐요. 좋은 친구네요. 에이, 형, 안 그래도 내일 촬영 있는데 이렇게 진탕 마시는 게 보기 좋진 않지. 이 정도로 엎어질 이준영 아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새끼야. 그래. 형이 최고. 근데 저분은 누구셔? 그건 또 알아서 뭐해. 경연 프로 PD요, PD. 심사위원 좀 해달래. 야, 형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가자 신분 아니었나? 바로 신분 상승해버리네. 그래도 다행이야, 형. 되게 간절했었잖아. 뭐? 아니, 형. 쇼미 하기 전까지 진짜 고민 많이 했잖아. 나가고 나서 올해 회사 수익 1등 찍고 심사위원까지 진짜 나가길 잘한 것 같아. 야, 네 새끼 말은 내가 쇼미 덕에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네? 아니 형,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람 기분 곱창 만들어 놓고 조심 좀 하자 천규야. 말 같이 하지 말고. 알았어 형, 나 미안해. 아니 근데 형 이렇게 만난 김에 얘기하는 건데 그 작년 연말에 부탁했던 트랙 있잖아. 그 이번 달 안에 해준다며 곧 말일인데 다 돼가? 아니 요즘 뭐 스케줄 바쁜데 잘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봐. 아, 앞자리 발로 찼어. 빡!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멈췄어요. 우씨.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래 형? 미쳤어? 진짜 죽을 뻔했다고. 뭐 하는 거야? 야 이씨. 가만 보니까 점점 기어오르네. 내가 되려 물어보자. 네가 지금 나랑 작업할 사이즈가 되냐? 거 기분 아주 깎게 장난치는 건 어째? 너인 것 같다. 행사 안 잡혀서 작업실에서 밥이나 축내는 새끼가 무슨 낯짝으로 자꾸 곡을 같이 하자는 거야 지금. 이 새끼는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 동생도 지금 약간 이제 빡친 것 같습니다. 저번 앨범 제작비 정산도 제대로 못한 새끼가 무슨 생각으로 피처링 하자는 거야. 좋다. 네 말대로 존나 만들어서 냈다 치자. 누가 듣냐? 행사 없이 회사 작업실에서 밥이나 축 내는 새끼인데 불쌍하다고 들어달라면 좀 들어주냐? 딱 더도 말고 저번 앨범 꼴 나는 거야 이 새끼야. 이제 판은 변했다고. 언제까지 네 입맛대로 해댈 거야 임마. 대중들은 네 잘난 신년 따윈 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만두고 다른 일도 좀 알아볼 생각도 해라. 야, 내 말이 틀리냐? 야, 대답이 왜 없어. 야, 박천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이 새끼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진짜 미쳤나? 그만하라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꼰대질 좀 그만해. 이런 회사에서 밥이나 축내는 똥개 새끼. 새끈어이 잘 빠진 게 S클래스 아이가. 그래가 이 밤중에 와 불렀노. 니 준영이랑 같이 있다 안 했나? 잘 지낸다나? 아 요새 돈 좀 만지는 것 같더만. 말도 말아 형. 새끼 많이 변했어. 아까 준영이 걔잖아. 앞에 앉아있던 애. 옷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이 쉐이 좀 많이 변했더라. 방송 한번 탄 게 뭐 그마이 자랑이라 그러는지. 마 사람 일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고삐풀리가 주변 사람들 개무시한다 아이가. 아가 행동이 참 해퍼! 거들먹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나도 그 새끼가 그렇게 나사 풀릴 줄은 몰랐어. 하여튼간에 미디어 물 묻고 큰 쉐이들은 하나같이 막 하다 또이또이다 안 카나. 그놈아들 뭐 들어보이 행사 띠가 다들 몇 천씩 땡기다 카드만. 앨범 한 장 없는 놈들이 거 가서 뭘 부르겠노? 걔들 야발 클럽 가서 떡칠 생각만 하겠지 뭐. 금마들이 무슨 아티스트고 셀럽이제. 그런 새끼들 다 뒤져도 싸지? 내 말 맞지? 올해는 글렀고 내년에 싹 다 죽이 삐야지. 행님 앨범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하는 거 니도 안다 아이가. 형 잠깐 내려봐. 에? 밖에 비 이마에 오는데 어딜 나가노? 뚜벅뚜벅. 아니 이 한밤중에 무슨 산이고. 마 햇말에 대답도 없고 니 뭐 야밤에 등산하러 왔나? 트렁크 연다. 이놈아 이거 취했나? 마 박정규 대답 안 하나? 덜컹.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형. 오늘 우리 큰일 한 거야. 뭐? What the 미르띵. I got a body in the trunk. 야 요거 아주 분위기가 이거 대단하네요. 진짜 무슨 느와르 범죄 영화 하나 본 것 같은 느낌이야. 그 타란티노라는 곡을 웹툰으로 작업했던 거래요. 그거랑 같이 들으면 좋다고 해주셨네요. 그 에마라고 같이 들으면 좋다고 해주셨는데 아 어울려. 아까 그 만화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자 한편의 어떤 뮤직비디오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표현력이 좋고 딱히 만질 게 없었는데 처음에 효과음들이 안 보였어. 여기에서 쏴 막 하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안 보였어. 이런 거는 그냥 흰색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걸 굳이 까맣게 할 필요가 없잖아. 너무 안 보였다고. 굉장히 명도를 낮게 썼는데 이런 입김 같은 거는 약간 밝게 해줘도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더 잘 보이잖아. 이런 부분에서는 눈 색깔을 조금 이 안광만 좀 번뜩였으면 어땠을까 싶거든. 이렇게. 그럼 더 뭔가 미친놈 같죠? 그리고 이거 번쩍이라고 한 거는 지금 이 내려치는 순간에 그 번개가 친 것 같거든? 그걸 지금 표현하신 것 같아. 이거 그러면은 훨씬 더 강한 콘트라스트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번쩍이었으면 여기에 빛이 완전 들어갔어야지. 아, 이걸 든 게 번쩍이야? 그건 좀 별론데? 내리치려고 든 거면은 이 글자를 안 넣는 게 훨씬 나아요. 만약 이걸 살릴 거면은 번개를 치고, 이 번쩍 글자는 딱히 아예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예 강하게 여기에는 이제 그림자가 엄청 세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쪽은 아예 빛이 완전 세게 들어가고, 그러면 느낌 있을 것 같거든. 뭔지 아시죠? 퍽퍽퍽 이런 거 딱딱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 퍽퍽퍽 소리에 놀라서 이제 새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야, 새 진짜 많다. 이거는 두 칸으로 나눌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그냥 이거를 아예 키우고, 굳이 이거는 뭐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 아니면 퍽퍽퍽을 위로 이렇게 글자를 올리고, 여기는 아예 다른 그 푸드덕 새들 날아가는 소리를 넣어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 아, 좋았습니다.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대사들이 진짜 리얼하고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만화는 네이버 배도에서 봉산 코믹스를 연재 중인 4년째 배도에 계시고 얼마 전에 몇 편을 모아 단행본을 자가 출판했는데 홍보 채널이 없어 판매가 쉽지 않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그래도 1화를 딱 보고 최근 걸 볼게요. 청어 봉산 코믹스. 그림이 야, 수묵 담채와 같은 느낌이네. 오늘은 또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니? 이제 우리 보금자리도 찾아야 되니까 좀 밝은 곳으로 가보려고. 그래? 나랑 저 아래로 가면 안 돼? 수면은 너무 무서워. 글쎄, 저긴 너무 어두워서 먹이 찾기도 힘들고. 불안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먹이가 훨씬 더 많다니까. 며칠만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와, 그림 너무 좋은데? 꼭 돌아올게. 근데 잡혔어요. 그 그물에. 이 어떤 깊이를 표현하는 것만큼 스크롤 연출이 특화된 게 없는 것 같아. 자, 이 수면에서 내려갑니다. 와, 너무 좋죠? 200에 20. 빛 한 줌 들지 않는 단칸방이라도 널 둘러엎고 저 깊숙이 떠날 걸 그랬다. 편도 배편에 몸을 싣고 밤하늘 쳐다보다 두 손 꼭 잡고 먹장 바다에 콱 해버릴 걸. 바늘 물고 사라진 내 사랑. 동아줄이 아닌데, 동아줄이 아닌데. 어부여, 부디 머리는 먹지 말고 묻어주시오. 머리엔 사랑하는 이 얼굴이 있으니 너희는 부디 기름진 살만 먹으라. 이거. 야, 너무 좋다. 요런 단편선인가 봐요. 머털도사 얘기도 있고. 최근 거 좀 볼까요? 에? 같은 사람 거 맞아? 왜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지? 중간 거 한번 볼게요. 모든 편이 스타일이 달라. 와, 이것도 또 다르네. 아무거나 찍으면 다 달라요. 아무거나 찍으면 다 스타일이 달라요. 지금 막 랜덤으로 막 찍고 있는데 모든 만화가 스타일이 다르네요. 아이고, 제가 이거 보고 딱 나오네요. 그게 심순진이라고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 그냥 항상 이 퀄리티로 내. 이런 분들이 카연계를 진짜 많아.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는 분이고 이런 것만 봐도 그냥 센스가 넘치시는 분인데 그냥 제대로 안 그려. 칸이라도 제대로 쳤으면. 스마트 스토어 봉산 코믹스 2권 이거 개인 출판을 하셨나봐. 엽서도 있고 뭐 굿즈가 있네요. 이렇게 책도 있고. 여기서 구매할 수 있어. 좋죠. 당연히 좋아요.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뭔지 알잖아. 저도 카연길에서 연재했었고 당연히 좋아. 이게 느낌이. 근데 연재는 안 돼. 그거 다른 거야. 두 개가.
아, 너무 좋은데 연재가 될 그 퀄리티를 채우질 못했어. 되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봉준호 감독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맨날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 그거예요. 자, 다음 만화 보겠습니다. 다음 만화는 도전 만화에서 연재를 시작한 가불가입니다. 가불가. 된다 안 된다잖아. 올해 나이 28살. 회의 내용 요약해버리면 내 의견이 들어갈까봐 탁탁 녹취록처럼 옮겨 쓰긴 했는데 회사 생활 4년차. 자료는 용량이 커서 링크로 보냈는데 분할 압축해서 보내야겠네.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찌들고 으아, 다 했다. 삑삑. 예정보다 30분 늦었어. 서두르자. 웬만한 경험도 어느 정도 해봤을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다. 아, 너무 매력있는데요 그림이? 그렇다고 해서 삑! 누군가에게 떠밀리듯 남들도 다 아니까 연애해야지, 결혼해야지, 아이 가져야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들을 그림 진짜 예쁘다. 정년기라는 이유로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쿵 타타타타타타타 덕 깜짝이야. 이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다고 누가 시켜서도 아닌 매우 얼떨결에 웬 아이야? 미안, 많이 기다렸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버렸다. 가. 글 그림 구슬창. 이 상황에 발단은 불과 며칠 전. 아니, 그림이 너무 이쁜데? 색감이? 자, 우체통에 뭐가 꽂혀 있습니다. 내게 온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된다. 보내는 사람 경상북도 청송군. 보낸 곳은 할머니 집 주소인데? 쓱 부스럭. 나를 버리지 말아줘. 띠용. 이거 누가 보낸 거지? 할머니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역시 확인해봐야겠어. 청송으로 가나봐요. 이 말만큼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자, 청송인가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팀장님. 네? 연구소장님 보고가 월요일로 잡혔다고요? 갑자기 그런... 오늘요? 어쩌죠? 저 지금 좀 멀리 와 있어요. 청송에 있는 할머니 댁에 왔거든요. 아니에요. 제 사정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월요일에 뵐게요. 쓱. 출입금지 미라의 집 막 낙서가 돼 있네요. 이 집인 것 같은데. 뭐야? 보여? 아직 있어? 비켜봐라. 니 때문에 안 보인다. 있다 있어. 와! 아줌마 비켜요. 후닥닥닥. 아줌마? 휙. 자,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문고리. 사자. 덜컹. 문이 왜 이렇게 뻑뻑해? 쿵쿵. 쾅. 붕대를 감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드르륵. 탁. 2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트론. 빠르고 꼼꼼한 일처리, 명석한 두뇌, 1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우수 신입사원으로 입사. 그렇다. 난 이 회사의 인재다. 이런 나를 주말에 부르길래 어떤 대단한 일을 부탁하나 싶었는데 이깟 문서 레이아웃 수정을 나 같은 인재한테 시킨단 말이야? 툭! 제아님, 조금 쉬었다가요. 키보드 부서지겠어요. 팡! 치킨인가? 주말에 갑자기 불러놔서 미안해요. 이번에 새로 부임된 이사님 보고가 월요일로 갑자기 잡혀서. 그러게요. 팀장님 혼자서 고생하실까봐 있던 주말 약속 다 취소하고 출근했어요. 하하, 고마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초 치즈 맛. 요거는 오감자. 요거 오감자야. 오감자는 조심해야 돼. 오감자 먹고 손가락 냄새 맡으면은 코카인 냄새나. 근데 태령사님은요? 멀리 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일로 정리할 게 있다네요. 정말일까요? 주말인데다가 날도 좀 풀렸겠다. 놀러간 줄 알고 있어요. 할머니 일은 핑계고 사실은 데이트 중일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개인 사정이니까요. 팀장님 방금 정색했죠? 하하, 그럴 리가요. 에이, 퇴근하고 싶대. 가. 응? 덜컹. 대문은 열려있을 텐데? 덜컹. 대문이 왜 이렇게 뻑뻑해? 꽝!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끼익! 저벅저벅 쌓여있는 폐지 더미들과 다 시들어버린 텃밭. 삐그덕. 드르륵. 이젠 사람 사는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빈집일 텐데 누가 그런 편지를 보낸 거지? 터벅. 뭘 발로 찼어. 툭. 응? 쓱. 이태령. 이 상자는... 어렸을 때 난 이곳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동네에 또래가 없어 혼자 낙서하면서 놀곤 했다. 이거 다 쓴 거냐? 네, 할머니. 어디 보자. 두근두근. 얘도 팔 수 있겠다. 파지야 그냥. 이렇게 낙서한 종이들은 할머니 손에서 폐지 장수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번 돈으로 내게 과자를 사주시곤 했다. 그때부터 난 팔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에 낙서했고 그중 휴지는 내게 있어 새하얀 도화지 같은 존재였다. 여기에 그려진 것만큼은 안심하고 모아둘 수 있었다. 어렸을 때 그 상자를 발견했어. 지금 한 20년 지나서. 어릴 적 보물창고로 쓰던 옷장 속엔
폐지 취급당했던 책과 공책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집에 있는 종이란 종이들은 모두 모아서 파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노트랑 책이 가득 쌓여 있다니. 게다가 사진첩까지 있었네? 애가 찍은 것 같은데, 로우 앵글에서? 아이가 찍은 듯한 각도죠? 와, 사진이 꽤 많구나. 몰랐어. 계실 때 자주 찾아뵐걸. 뭐가 떨어졌어. 주섬주섬. 응? 이게 누구지? 온몸에 붕대가 심하게 다쳤나? 이땐 붕대 감 부위가 줄어들었네? 이건 마치 이 아이의 성장일기 같기도 한데?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사진에 찍힌 날짜와 그나마 최근에 찍힌 듯한 이 사진의 날짜의 간격이 고작 2년? 애기가 갑자기 청소년이 됐어. 2년 만에 이렇게 자란 거야? 여기 설마 날짜가 잘못 찍힌 거겠지? 부스럭. 난 얘 처음 보는데 할머니랑 무슨 관계지? 대강! 와, 앵글 봐. 쟤는? 야, 할머니 조끼 입고 있어. 사진 속에 있던 그 아이? 재밌는데? 6화까지 있거든요. 가서 보세요. 제목은 가불가입니다. 그냥 만화를 잘 그리는 분인데요. 진짜 이거야말로 할 말이 없네. 그림도 너무 예쁘고 가독성도 좋고, 여기가 조금 좀 왜 이렇게 많이 쓰지라는 부분은 좀 있었거든요. 문이 뻑뻑했었잖아. 지금 보세요. 지금 문이 몇 칸 나오는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문만 나온 게 이제 6칸이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또 계속 문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 이 문이. 요거는 한 3칸 정도로 압축을 했으면 좋겠네요. 문이 뻑뻑하다는 거를 10칸을 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 연출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불가라는 제목을 과연 클릭할 것인가, 사람들이. 제목 중요해. 제목 중요합니다. 가불가라는 제목이 생소하기도 하고 노잼 냄새가 나요. 제목에서. 그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제목이 좀 중요한데 저는 이 그림이나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가불가라는 제목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인 제목을 써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만화 내용이나 뭐 가독성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 만화 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밀리터리 만화인가 보다. 옛날 예죠. 대충 아돌프와 히틀러가 자쟁탈전 벌이던 시절. 킥킥! 폴란드 건드렸다간 진짜 뗀다니까. 닥치라고 했다, 아돌프. 그들에겐 전함이 한 척 있었다. 비스마르크. 당시 독일의 해군 전략은 애초부터 이길 까망이 없는 왕립 해군과의 해전은 되도록 피하고 그 대신 섬나라 영국의 목숨줄인 해상 수송로를 파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잠수함이 가장 유명하지만 수상함들도 종종 통상 파괴에 나선 바 있다. 이게 그거죠, 유보트. 비스마르크도 이에 따라 1941년 5월 18일 중순양함 KMS 프린츠 오이겐과 함께 대서양의 연합군 선단을 습격하기 위해 출격했다. 오늘 밤 사냥에 나선다. 그러나 이 동네 최상위 랭크 함선의 거동에 영국은 정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어여이 저 쿠남 자식 엄청나게 거대하잖아.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비스마르크의 출항을 알아채고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니놈을 추격해주마! 이거 그거 아냐? 영국 거 스핏파이어 아냐? 되게 예쁘다, 비행기. 그렇게 1941년 5월 24일 영국 전투 순양함 HMS 후드와 전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덴마크 해협에서 비스마르크를 가로막았고 해전이 벌어진다. 야, 배 잘 그리셨다. 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니? 나니는 일본말 아니에요? 넌 이미 죽어있다요, 이게? 야, 독일어 하시는 분도 계시네. 이건 뭐예요? 사쿠비 데키레바는 뭐예요? 지만 하는 개그를 하고 있어? 열받네. 덴마크 해협 해전은 독일의 승리였다. 탄약고에 한 발 얻어맞은 후드는 유폭으로 순식간에 폭침했고 3명 생존. 프린스 오브 웨일스 또한 다구를 얻어맞은 끝에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왕립 해군의 얼굴 마담 후드의 침몰은 영국에게 있어 큰 충격이었다. 저놈들이 후드를 죽였어. 그들은 즉시 복수를 다짐했다. 이게 사우스파크인데 거기에 맨날 죽는 친구가 있어요. 그 후드스네. 그거를 패러디 하신 것 같아. 나치의 비슴자식이 후드짱을 죽였다. 미친놈, 죽으려고 환장한 놈입니다. 덴마크 해협에 있군요. 미쳐감. 이거는 뭐 패러디야? 모르겠어.
페어리 스워드피쉬 전방 1500m 개념 조준. 이거는 뭐 패러디예요? 진짜 아무도 몰라. 야, 너무 갔다. 이거 너무 갔어. 자신만의 세계로 너무 갔어. 뭔가 패러디인 건 확실한데 너무 마이너한데? 움직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왕립 해군 군함들이 눈을 뒤집고 비스마르크 사냥을 시작한 바로 그 시각. 이것도 뭔가 패러디 같은데? 이건 진격의 거인이야? 중동으로 향하던 수송선단을 호위하고 있던 한 작은 구축함이 있었다. 피오른. 계속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고쳐드릴게요. 전쟁사를 만화로 풀어낸다. 이거는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지. 가독성 부분에 있어서 좀 고칠 부분들이 있네요. 이 만화 속 사람들의 대사와 이 설명, 요거는 폰트를 다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크기가 다른 건 굉장히 잘 하셨는데 저라면 이거는 이제 명조체로 고칠 것 같네요. 아니면 이걸 명조체로 하든지 하여튼 두 개 폰트를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가로칸들 있잖아요. 이 가로칸의 폭은 이렇게 좁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로는 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좀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만큼씩만 떼도 되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보기 좋아졌죠? 그냥 이거 떼는 것만으로도. 이런 건 이제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굽시니스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사인이나 그런 잡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칸에다가 이렇게 모든 나레이션을 집어 넣어야 되지만 지금 이 형식에서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싶어. 한번 빼볼까? 이런 설명이 밖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대신에 문장을 조금 압축해서 예쁘게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겠지. 그러려면은 이 폰트하고 이 폰트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이면 이제 이렇게 좀 칸 사이를 좀 이렇게 세로 칸들을 벌려주시고 여기 폰트 이제 정리하고 이런 거는 이걸 누가 알겠어? 이거 뭐 다니엘 보라고 그린 거예요? 패러디가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굉장히 마이너하네요. 이런 거야 뭐 이제 많이 사우스파크 같은 거는 이제 그림체만 봐도 딱 알겠는데 진짜 이런 건 모르겠거든? 이건 진짜 모르겠어. 너무 마이너하면 확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조금 더 보편적인 밈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지금 무슨 폰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띄어쓰기가 엄청나거든?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 이런 거는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크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쓰면 되는데. 아시겠죠? 좋아, 그림 좋아. 편집만 좀 이렇게 신경 쓰면 되겠어요. 뭐 더 욕심을 내자면 웹툰 형식으로 찢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만화는 왠지 이런 형식도 어울리는 것 같아. 뭔가 학습 만화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페이지 형식으로 가도 딱히 이거는 스크롤로 재편집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거는 뭐 선택하시면 되고 아무튼 세로는 많이 벌려야 됩니다. 잘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쟁사 만화 여기 있네요.